TBI는 칫솔질 하는 방법. PCI 뭐 비슷할 수는 있는데 막 기공도 마찬가지. 기공할 때 우리가 기공물을 만들 때도 직접 이렇게 플러그를 닦는 거를 얘기하지는 않지만 잘 닦을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항상 기능과 신미와 위생과 이런 거를 다 보조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. 그죠?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. 우리 병원에서는 그냥 줄여서 SNP 이렇게 차트를 내가 적어놓으면,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도 사실은 이렇게 잘 안 하고 여러분도 잘 안 해요. 스케일링이라는 거는 첫 번째 스케일링. 우리 병원에 오실장은 잘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, 병원에 첫 번째 치료하는데 첫 번째 생각을 꼭 해야 되는 게 아프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야. 아프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. 얼마든지 안 아프게 할 수 있거든. 아프지 않게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치과는 당연히 이렇게 수술적인 거기 때문에 이를 갈든 뭐 잇몸을 손을 보든 전부 수술적인 거기 때문에 안 아플 수가 없어요. 근데 마취를 제대로 하면 전혀 안 아파요. 이거는 예를 들어서 아주 어린 꼬마들, 한 2-3살, 3-4살 된 애들이 실제로 마취를 이제 막 선입관을 갖고 막 울고 이러면 참 달래기가 힘들지만, 그런 게 없이 처음에 이렇게 그 주사 바늘도 가는 걸 쓰고, 중요한 거는 사실 천천히 마취하는 거야. 천천히만 하면 돼. 무슨 뭐 무통 마취기 이런 거 다 그거야. 그냥 천천히. 우리가 아픈 거는 이 바늘이 우리가 쓰는 게 뭐 30게이지인가 그게 굉장히 가늘어서 사실은 별로 아프지 않아. 따끔한 정도 느낌이고, 그 다음에 아프다고 느끼는 거는 이렇게 주사 약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이렇게 뻐근해지는 느낌이거든. 이걸 천천히 하면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차단이 되면서 마취약이 살살살살 퍼져 들어가면 절대 안 아파. 그러니까 아프지 않게 되는데, 예전에 내가 뭐 나의 조금 문제점이었을 수도 있고, 즉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치료를 완벽하게 하겠다는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, 도대체 뭐 학교에서 스케일링 배웠다고 미덥지가 않으니까 옛날에 스케일링도 내가 다 했어. 혼자 다 했어. 뭐든지 그냥 옆에서는 석션만 하게 하고, 그리고서는 치석을 있는 대로 다 띄워주니까 나로서는 참 열심히 해줬는데 시간도 걸리고 힘들던데 자꾸 시리다 그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스케일링도 여러분이 알기에 치석이 보이는 걸 다 띄어야 되는데, 절대로 첫째 원칙이 철칙은 안 아프게 해야 돼. 아프지 않은 만큼만 해야 돼. 아프지 않은 만큼만. 그래서 이제 내가 고민을 한 거야. 이게 항상 고민이에요. 내가 이제 병원이라든지 이런 걸 해나가면서 치료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, 엉터리로 치료하는 데가 많잖아요. 제대로 하는데 안 아프게 해야 되겠고, 그러면은 안 아프게만 하려면 치석 다 덕지덕지 보이는데 그냥 그게 더 그렇고, 여기까지 마취를 안 하고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아프지 않게 하는데 두고, 예전에는 치주 소파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. 소파라는 건 큐레티지, 이렇게 긁어낸다는 뜻이고, 요거는 퀄텍이라는 거는 룻 플레이닝,
발음을 잘해야 돼. 플래닝이 아니고 루트 플레이닝. 마취를 하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치석이 더 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조금 더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얘기를 해서 어쨌든 눈에 보이는 치석을 완전히 띄워주는 거는 꼭 해야 돼요. 꼭 해야 돼. 근데 아프지 않아야 되고, 무조건 아프지 않아야 되고,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직접 해보는 게 참 중요한데, 뭐 다른 얘기지만, 환자를 치아에다 앉힐 때, 여기다가 이렇게 헤드레스트를 꼭 받쳐줘. 이거 아니야. 이렇게 하면, 왜 이렇게 되지? 여기 받쳐줘야지, 여기 받쳐줘야 돼. 그렇게 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. 뼈는 떼어주는데 이거는 마취를 하고 해야 되니까 이거를 설명을 해주는 게 좋아요. 그 다음에로 가는 게 이제 RP, 루트 플레이닝, RP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.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게 그냥 개념적으로.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 이제 환자가 오잖아. 6개월이고 3개월이고 오면 잘 닦았어. 이 사람 뭐 치석이 별로 없어. 그러면 할 게 없네? 이렇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중요한 게 치은 연하 잇몸보다 밑에 있는 플락은 또 치면 세균막 이렇게 배우죠, 그죠? 근데 요즘에는 또 플락도 치주하는 데서는 이렇게 표현을 또 해요. 바이오필름이라고. 그러니까는 그냥 단지 세균이 쌓인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 이렇게 이제 치아가 있고 여기 이제 플락이 쌓였다고 쳐요. 처음에 쌓이는 플락에 생기는 균들은 주로 뭐 호기성, 그러니까 산소를 좋아하는, 산소가 있어야 되는 그런 세균들이 쌓인다고 해.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네들이 두꺼워지고 그러면은 이 밑에 이제 산소가 잘 공급이 안 되는 부위가 생기잖아요. 그러면 이거 현기성이라고 그러나? 현기성? 그러니까 산소가 없어야 좋은 그런 균들이 생기는데 얘네들이 바로 잇몸을 나쁘게 하는 주범들이 여기에 거의 다 있거든.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깨끗하게 닦아내고 현기성 세균이 생기는 게 대략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. 3개월. 그러니까는 잇몸이 많이 나빠지고 이런 사람들은 3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하든지 뭘 하는 게 플락 컨트롤을 해주는 게 중요한 거라고. 근데 스케일링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사실은 이제 치석을 떼어내긴 하지만 치석이 있어도 설사 여기 치석이 있어도 여기 플락이 하나도 없으면 잇몸이 안 나빠진다고 그래. 결국은 잇몸을 망가뜨리는 것은 플락이야, 플락. 플락을 없애주는 게 중요하거든.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케일러로 이렇게 아프게 자꾸 띠디디딕 해봐야 플락이 남아있으면 소용이 없고, 플락을 없애주는 게 중요하다. 근데 소위 환자들이 워터픽? 이름도 무슨 제품이 워터픽이라는 거는 이렇게 음식 덩어리를 떼어내는 거 시원하긴 하지만 플락을 떼는 데는 별 효과가 없다고 그래요. 이걸 꼭 제대로 얘기를 해줘야 되고, 그 다음에 전동 칫솔 쓰는 게 더 유리하다는 교과서는 하나도 없어요. 그냥 전동 칫솔로 써도 물론 닦는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를 닦을 때
이를 닦을 때 이렇게 잇몸이 이렇게 붙어 있고 여기 이제 치조골이 이렇게 여기를 닦는 게 중요한 거거든. 여기를 잇몸 밑에 치아와 잇몸 사이 여기를 닦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맨날 밥 먹고 롤테크닉 닦는데 그거 별 도움 안 되는 거야. 그게 어떻게 여기 닦어? 롤테크닉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 아니야? 어?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들을 안 듣던데 솔이 여기 들어가서 닦을 수 있도록 해야 돼. 이 속을 닦을 수 있도록. 그렇게 하자면 무슨 뭐 마스법이니 그거밖에 안 돼요. 뭐 어떤 식으로 이름을 사람 이름이니까는 어떤 치은 연하를 닦는 그런 거를 꼭. 근데 이거를 환자들한테 설명을 하려면 내가 직접 그렇게 닦아야 돼. 나는 뭐 모디파이드 바스 이런 거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모디파이드 바스라는 거는 여기로 칫솔을 뒤로 이렇게 하다가 뭐 한번 이렇게 롤테크닉처럼 해주라는 뜻인데 이거 한번 한다고 뭐 그렇게 도움이 될래나.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근데 내가 이제 예전부터 이 닦는 방법 설명해 드리세요. 그러면 환자들이 되는데 이게 안 돼요. 이게 전부 그 사람들 귀에는 이것만 들리나 봐.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속에 솔이 들어가서 이렇게 문제를 내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든.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직접 해봐야. 나도 처음에 그렇게 이제 딱 잇몸에서 뭐 피가 나고 그러길래 그렇게 닦아보려고 하는데 좀 굵은 칫솔 이런 거 쓰고 이 사이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 아프고 그래. 그러니까는 항상 부드러운 칫솔 쓰고 부드러운 내가 얘기했잖아요. 부드러운 칫솔 닦는 거에 첫 번째 이제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 부드러운 칫솔을 써라. 부드러운 칫솔. 여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여기 지금 상담실에 있는 칫솔 2개를 갖고 왔는데 이게 더 끝이 이거는 이렇게 먹으면 너무 부들부들해서 잘 안 닦일 것 같지만 이렇게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넣든지 뭐 그냥 이렇게 넣든지 잘 안 돼요. 잘 찔리고. 그러니까 내가 할 때는 그냥 45도 정도로 해서 이렇게 살짝 칫솔을 이렇게 이 사이에 넣은 다음에 조금 누르면 이런 틈으로 솔끝이 들어가게 살짝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가 해봐야지 알아. 뭐 어시스트고 뭐고 1년이 지나야 겨우 그냥 석션 정도 하거든. 누구나 다 그래요. 그러니까는 제가 해보지도 않고 마스법을 환자한테 설명한다는 거 말도 안 돼. 그리고 여러분 롤테크닉이니 뭐냐 하는 거 그냥 요즘에 충치 거의 안 생겨. 충치 별로 없어. 맨날 초콜릿 먹고 과자 먹기 전에는 충치가 잘 안 생겨. 여기 닦는 게 중요한 거거든. 그러니까는 차팅을 할 때 내가 스케일링에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. PCI라는 게. 다시 이제 좀 그냥 PCI라고 표현을 하겠다. PCI라고 한 거는 뭐 부드러운 칫솔을 쓰던 두 번째 뭐 치간 칫솔을 쓰던 치실을 쓰던 그 다음에 뭐 슈퍼플러스라는 걸 쓰든 뭐를 쓰든 하여간 플락을 닦아내도록 할 수 있도록 자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. 플락을 닦아내도록. TBI 하면 칫솔 쓰는 것만 얘기하는 셈이 되잖아, 그치? 근데 우리는 플락을 자꾸 닦아내. 그러니까는 플락이 점점 두꺼워지면서 이렇게 안 좋은 세균도 생기고 하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자꾸 닦아내라는 거거든. 그러면 스케일링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오래 닦아야 돼요. 오래. 333 이런 것도 다 나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. 한 5분 이상은 닦아야 되고 적어도 한 10분 가까이 닦아야 돼. 이 두 가지를 꼭 얘기를 해 주길 바라는 거야. 말 안 들어. 아프지 않은 증상이 없으면 사람들이 이거 잘 안 따르게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. 그러니까 왜 5분, 10분 얘기를 하냐 하면
치과의사가 자기 이에다가 이렇게 그 무슨 디스클로징 에이전트 같은 걸 바르고 그걸 다 없애는데 내가 얼마나 걸리나 하고 닦아보니까 8분에서 10분을 얘기하는 거야. 나름 뭐 좀 안다는, 치주에 대해서 안다는 사람들이. 그럼 3분 닦아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그 구석구석 있는 거 닦는 데는. 근데 야 이렇게 닦아라 그러면은 이거 진짜 안 돼. 나래도 거울 앞에서 뭐 10분씩 이렇게 닦고 있는 건 도저히 안 되고, 그냥 뭘 하든지 뭐 TV를 보든지 신문을 보든지 뭐 카톡은 손이 안 되니까 안 되고, 뭘 하든지 음악을 들으면서 하든지 마냥 이렇게 닦는 그런 게 꼭 돼야지. 이 몸이 나빠지고 스케일링을 하는 거는 이 치석이나 뭐 플락이 이제 많이 굳어지면 치석이 되겠죠. 이런 게 왜 생겼어? 못 닦아서 생긴 거잖아요. 못 닦아서. 잘 닦이지 않아서 생긴 거 아니야, 어쨌든. 그러니까는 이론적으로는 24시간 안에 한번 완벽하게 닦아내면 괜찮다 그래. 플락이 이렇게 굳어지거나 그래서 칫솔질을 해도 떨어지지 않는 상태로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그래요. 그러니까는 어떤 치주과를 전공하는 의사는 하루 한 번 닦어. 잘 닦는다 이거지. 한 번 닦어. 그냥 뭐 먹고 나서 바로 닦는 건 나쁠 건 없는데, 이게 나는 여기다 그것도 빼먹었구나. 하루 2번 이렇게 내가 꼭 여러분이 이제 얘기를 해야 돼.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최소한 하루 2번, 한 번 닦는 것 같고 제대로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부드러운 칫솔, 치간 칫솔, 치실 이런 걸 쓸 수 있는 걸 써서 한 10분 정도를 닦으세요. 근데 이게 그냥은 안 되니까 TV나 신문 보면서 이렇게 닦으세요. 그 습관이 제일 중요해요. 그래서 예전에 내가 미국에 잠깐 가 있을 때 그 UCLA 대학의 유명한 치주과 의사, 거기는 이제 교수들이 개업을 할 수 있어요. 자기가 2, 3일 개업하고 뭐 2, 3일은 학교에서 일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, 이 사람은 우선 치주 환자가 오면 이 닦는 교육을 해. PCI를 해서 일주일 후에 오라고 해가지고, PCI가 제대로 안 닦으면 제대로 닦을 때까지 치료를 안 해. 치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. 우리가 치료라는 거는 여기 뭐 치석이고 뭐고 있는 거 다 떼어내주는 거잖아. 근데 이게 왜 생겼냐고. 못 닦아서 생긴 거잖아. 못 닦아서 생긴 사람한테 이것만 떼어내주면 다 떼어내는 순간부터 또 쌓일 거 아니에요. 그렇잖아? 그렇게 얘기를 하면 환자들이 조금 더 받아들이려고 하는데, 못 닦아서 생기는 거야.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, 그 다음에 스케일링 하면 그저 치석 보이는 거. 스케일링, 여기다 OP를 꼭, 그러니까는 우리가, 러버컵 같은 걸로 여기 약간 이렇게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문질러 주잖아요. 꼭 무슨 퍼미스 안 해도 돼요. 퍼미스 안 해도 돼. 해서 나쁠 건 없지만. 근데 그 러버컵을 쓸 때는 절대로 빨리 돌리면 안 돼. 휙 돌리면, 여기 손톱에다 대고 휙 돌려봐. 막 뜨고 열나고 못 참아요. 여기 잇몸 상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돌리는 식으로 3개월이든 6개월마다 온 사람한테 구석구석 속에 있는 뭐 치실을 쓰던 뭘 쓰던 쌓여있는 플락이나 치석을 싹 제거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, 안 아픈 상태까지 해라.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깊이 해서 아파질 수밖에 없는 상태면 뭐 치근 혈액술이든지 치주 소파라든지 그런 걸 해라. 이렇게 해서 더 하고, 3개월, 6개월, 뭐 1년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도대체 어떻게, 6개월이라는 거는, 옛날에 6개월 단위라는 거는 이렇게 범람질에 어떤 충치가 조금 생겨서 상아질까지 들어가는데 대략 6개월 걸린다. 그래서 그렇게 6개월 단위로 보라고 했대요. 근데
이거는 꼭 환자에 따라서 다 다르죠. 잘 닦으면, 그러니까 이제 잇몸이 나쁜 사람은 3개월 단위로 계속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정도가 유지가 되는 것 같다. 그러면 6개월 간격으로 불러도 될 것이고, 계속,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유전적인 요인, 체질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잘 닦는데도 자꾸 망가지는데, 잇몸이 나쁜 사람은요, 그냥 보통 사람보다 한 3배쯤 일을 잘 닦아야 됩니다.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이라고 유난히 못 닦아서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, 사실은.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있어도 빨리 망가지는 거지.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세균이 하나도 없으면 안 망가지지. 망가질 수가 없는 거지.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형태를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치간 칫솔은 쓰기 편하니까 얘기하지만 치실을 써서라도 거기를 계속 닦으라고 꼭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.